며느리가 효도한다며 건강식품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관절에 정말 좋아요. 관절에 좋다며 직접 먹어보라기에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선물이 우리 가족을 뒤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며느리는 30 중반의 또렷하고 단정한 아이였습니다. 한때 마케팅 회사에 다녔고 말솜씨도 좋고 사람들에게 싹싹한 편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육아에 전념했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다시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감에 차있던 그 표정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인이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그저 기특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한다는 마음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판매직이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건 다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며 합법적인 사업처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단순히 제품이 좋다며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먹어봤는데요. 피부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결국 며느리는 점점 그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나에게, 친정 어머니에게, 친구들에게 제품을 나눠주며 효과가 좋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가 다르게 바빠졌습니다. 전화 통화에서는 늘 실적과 목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안에는 제품 박스가 쌓여갔고 거실 한쪽이 창고처럼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외출이 잦아졌고 며느리의 눈빛에는 가족보다 사업이 먼저였습니다. 명절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 앞에서 건강식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보다 제품이 먼저 놓였습니다. 혈압, 관절, 다이어트, 숙면 효과까지 이어지는 설명에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척들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모두가 부담스러워했고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SNS까지 하며 일에 쏟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SNS에는 성공 문구들이 넘쳐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 지금의 나를 비웃는 사람은 나중에 나를 부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 문장들을 보며 저는 며느리가 현실과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제 친구들 모임에도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웃음으로 제품을 나눠주고 무료 체험이라며 권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모임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나를 피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미안한 마음에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제 이름으로도 주문을 넣었습니다. 자신의 승진 조건을 채우기 위해 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명단에는 저와 제 친구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일부는 제 친구들 동의도 없이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관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라며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카드값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결제자는 저였고 금액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놀라 며느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자 며느리는 울며 모든 것이 곧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등급만 올라가면 모든 걸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2번이라는 말은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매달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품은 쌓여가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팀원을 모집했고 낯선 번호로부터 항해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눈밑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들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서로의 대화는 짧아지고 눈빛은 싸늘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화를 참지 못했고 며느리는 울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라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에도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는데 남편과 가족도 모르게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등급만 올리면 돈이 들어온다는 말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까지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달 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 회사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며느리 상사인 리더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며칠을 울며 지냈습니다. 저는 차마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욕심과 불안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 믿었지만 결국 가족을 무너뜨린 것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떠났고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지금도 줄어들지 않는 빚을 갚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청구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이제는 누가 건강식품 이야기를 꺼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 말 뒤에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까봐 겁이 납니다. 세상에는 효도를 빌미로 한 욕심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눈이 먼 사람의 마음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좀 더 단호했더라면 그 아이를 이 길에서 돌려 세울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까지 끌어들이며 다단계의 늪에 빠진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갚지 못한 그 돈이 남아있는 한 용서는 너무 이른 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